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고양이 화장실 문제 중에 하나인 고양이 스프레이 문제, 즉 마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스프레이 행동은요, 고양이 세계에선 정상적인 의사소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고양이 언어편에서 고양이 언어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요. 하나는 보통 말로 하는 언어, 두 번째는 몸으로 하는 언어가 있고, 마지막 하나가 냄새로 하는 언어, 즉 페로몬에 의한 언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게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고양이 언어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고양이의 스프레이 행동은요, 고양이가 자신의 페로몬이 듬뿍 담긴 오줌을 오랫동안 남겨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되게 안전한 의사소통 수단의 하나예요. 이러한 스프레이 내용에는요, 암수, 그다음 나이, 자신의 건강 상태,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등에 대한 비교적 되게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일종의 명함을 꽂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스프레이를 여기저기 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신의 영역권을 주장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다음에 자신의 명함을 여기저기 꽂아가지고 나 이 지역에 사는 누구 암흑이요, 이 지역에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시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중성화 수술을 한 실내에 사는 고양이들은 이런 스프레이 행동이 없어지게 되고요.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가 실내 어떤 영역권이 이미 확고하게 정해진 이런 영역권 내에 있으면서도 스프레이 행동을 한다는 건요, 뭔가 역시 자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영역권에 어떤 이상을 느꼈을 때 생기는 어떤 징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런 스프레이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은 거니까 역시 빨리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하시는 게 집사의 의무고요. 이 스프레이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온 집안이나 바닥, 거실, 아니면 새로 산 옷이나 가구들에 스프레이를 여기저기 시작한다면요, 그 집사는 다시 한번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빨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해결을 하셔야만 이 스프레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고양이 스프레이는요, 배뇨랑은 명백히 다른 행동이에요. 배뇨는 주저앉아서 한 자리에 웅덩이를 만들면서 오줌을 싸지만요, 스프레이는요, 내 발을 꼿꼿하게 세워가지고요, 목표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꼬리를 수직으로 세워요. 그 다음에 오줌을 짝짝짝 정확하게 흩뿌립니다. 그리고 꼬리를 파르르 떨면서 눈을 계속 슴찔하게 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동을 보면 요거는 배뇨 행위가 아닌 스프레이 행동이고요. 스프레이는 수직적인 공간에 많이 하기도 하고요. 주로 가구나 벽 같은 데 하기도 하고요. 바닥에도 하기도 해요. 마룻바닥이나 카펫 같은 바닥에도 이렇게 스프레이 행동을 하게 돼요. 이 경우는 웅덩이를 이루지 않고 간단한 손으로 찍찍찍 하고 갈겨가지고 어떤 자기 영역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중성화가 된 고양이가 실내에서 스프레이를 한다면요, 무언가 불안해서입니다. 주로 영역권에 대한 불안이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이 느끼면요, 스프레이 행동을 시작하게 돼요. 스프레이를 막는 건 정말 중성화술이 되어 있는 고양이의 스프레이를 막는 것은 정말 간단해요. 이거는요, 고양이가 느끼는 불안감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주면 끝이에요. 참 쉽죠? 자, 그거를 지금부터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요, 낯선 고양이가 집에 창가를 어슬렁어슬거나 집주위를 배회한다 그러면요, 창가에다 스프레이를 하기 시작해요. 문가나요. 요거는요, 집 주변에 낯선 고양이가 어슬렁어슬하면서 영역권을 침범을 한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즉 자신의 영역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여기는 내 영역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레이를 그쪽에다 하게 되고요. 새로 산 가방이나 가구나 옷에 스프레이를 한다면요, 낯선 물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어떤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죠.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했을 때 역시 스프레이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즉 새로운 공간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여기저기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는 정상적인 행동이고요. 요거는 시간이 지나서 그 공간에 적응을 하면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또 새로운 손님이 왔을 때,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다리에 스프레이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낯선 침입자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한 거예요. 즉 스프레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긴 내 공간이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또 만약에 보호자의 신발이나 옷에 낯선 다른 고양이 냄새가 묻어있다면 거기에 스프레이를 하기도 해요. 다른 고양이 냄새를 지우려고 자신의 냄새를 덮는 과정이죠. 만약에 새로 고양이가 들어온 이후에 스프레이가 시작됐다면요, 이것은 고양이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시작됐음을 의미해요. 이 경우는 갈등을 풀어주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영역권을 다시 설정을 해주신다든가, 영역권을 더 넓혀주신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개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집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다묘 사육 과정에서요, 만약에 누군가 스프레이를 시작했다면 이거는 전쟁이 시작됐음을 의미해요. 즉 빠르게 원인을 파악해서 전쟁이 시작된 원인과 전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갈등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면요, 스프레이 행동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이 경우는 정말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한정된 공간에서 고양이의 수가 너무 많다, 고양이가 영역권의 부족을 느낀다 그러면 여기저기 스프레이를 막 서로 시작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경우 역시 되게 힘들어지니까는요, 공간을 넓혀줄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화장실 횟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밥그릇 횟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자원을 좀 더 넓게 확보해 줌으로써 이런 스프레이의 행동을 줄여줄 수 있고요. 또 다물 사육가 중에서는, 가정에서는요, 캣타워나 화장실에 스프레이를 함으로써 다른 고양이가 사용을 못하게 막아버리기도 해요. 소심한 고양이는 스프레이란 캣타워나 아니면 스프레이가 된 다른 고양이가 스프레이를 해놓은 또 화장실을 이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되게 소심한 고양이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해놓고 그 영역권에 침범을 안 해서 싸움을 막 피하려고 거기다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스프레이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결국은 고양이의 영역권 보장과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스프레이를 시작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음을 빨리 인지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요, 집안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의 또 다른 스트레스성 문제 중에 하나인 어떤 스프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